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세를 보였으나 기술주 약세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북미 매장에서 새로운 이용 규정을 도입하며 구매 없이 매장에 머무르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2,530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가격 95,972달러에 매입하며 총 2억 4,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4년 4분기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실험 중인 체중 감량 약물인 오포글리프론의 승인 시점을 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RM은 향후 10년간 매출을 늘리기 위해 로열티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며 자체 칩 개발 가능성도 논의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주가 목표를 8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블랙웰 AI 칩의 과열 및 연결 문제로 인해 주문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부 반등세를 보였으나 기술주 약세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1% 가까운 하락세를 회복하며 0.16% 상승했고 다우 지수도 0.86%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주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헬스케어와 소재 섹터도 각각 약 1.9%씩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주와 유틸리티주는 각각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은 각각 2% 이상 하락하며 기술주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79%로 소폭 상승했으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 매도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있으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의 대형 은행들이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소비 중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요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는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벅스가 북미 매장에서 새로운 이용 규정을 도입하며 구매 없이 매장에 머무르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매장 내 괴롭힘, 폭력, 위협적인 언행, 외부 주류 반입, 흡연, 구걸 등을 금지하는 표지판 추가를 포함하며 고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타벅스의 이번 조치는 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과 직원 모두 매장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2,530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가격 95,972달러에 매입하며 총 2억 4,3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는 10주 연속 비트코인 매수 행보로 회사는 총 4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2%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매입 자금은 주식 매각으로 조달되었으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7년까지 최대 42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해 비트코인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에서 약 6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구매 전략을 통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최근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약 16.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5년 들어 주가는 여전히 1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매입에 약 282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약 62,691달러입니다.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약 413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각각 4.1%와 2.7% 감소했습니다. 샤오미, 오포, 기보와 같은 중국 업체들은 저가 및 중저가 제품을 앞세워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는 연말 시즌 동안 5% 감소하며 시장 점유율이 18%로 하락했습니다.
AI 기반 소프트웨어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국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아 마케팅 경쟁력이 부족했던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고가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며 중국 내 수익성을 다소 유지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연간 15.4%의 출하량 증가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실험 중인 체중 감량 약물인 오포글리프론의 승인 시점을 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의 최종 임상 시험 데이터는 2025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젯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대체할 경구용 약물로 환자들에게 더 높은 편의성과 대량 생산 용이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간 임상 시험 결과 오포글리프론은 체중을 최대 14.7%까지 감량시킨 반면 위약을 투여한 그룹은 2.3%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ARM은 향후 10년간 매출을 10억 달러 늘리기 위해 로열티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며 자체 칩 개발 가능성도 논의 중입니다. ARM은 최근 몇 년 동안 애플, 퀄컴 등 주요 고객들에게 최신 아키텍처 ARMv9 기반 기술 사용에 대해 로열티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ARM은 전통적으로 칩 설계 청사진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아왔지만 자체 칩 개발은 고객들과 직접 경쟁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CEO 르네 하스는 ARM이 자체 칩이나 칩렛을 판매하는 모델로 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전략적 논의의 일환일 뿐 현재까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가 목표를 기존 400달러에서 43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주가 목표를 8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네트워크 서비스가 고수익 구독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네트워크가 2030년까지 하루 10억 마일 이상을 운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테슬라의 차량 공유 서비스 수익이 마일당 1.46달러를 기록하고 에비타 마진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블랙웰 AI 칩의 과열 및 연결 문제로 인해 주문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포함된 이들 고객사는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했으나 일부는 기존 호퍼 칩으로 대체하거나 개선된 버전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블랙웰 렉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며 칩 케이블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하지만 초기 배송된 제품에서 과열 및 연결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4분기 블랙웰 칩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엔비디아의 매출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열 문제를 부인했으나 이번 결함과 주문 축소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